안녕하세요, 리섭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와이프가 임신 중인 저희 와이프에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악플을 달아대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악플러인 용호수라는 18만 유튜버에게 1대1 결투 신청을 했었죠. 그 결과 그토록 신나게 키보드로 악플을 달아대던 유튜버 용호수 본명 박찬우는 결국 임산부에게 잔뜩 겁을 먹고 맞짱 신청을 거절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는 여자한테, 그것도 임산부한테서 겁을 먹고 도망을 치면서도 끝까지 저희 와이프에게 선 넘는 욕설을 짓거렸습니다. 저희 와이프뿐만이 아니라 곧 태어나게 될 저희 아이까지 들먹이면서 정말 인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수준의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소리들을 짓거렸어요. 여러분들은 본인들의 임신한 아내와 곧 태어나게 될 아이에게 이런 소리들을 짓거리는 인간이 있다면 이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참고 있는 게 너무나 힘이 들어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참을 수 있는 이유는 혹시나 제가 박찬호를 찾아가게 된다면 저희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제가 감옥에 있게 될까봐 그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정의 구현을 해서 감옥에 가는 것 자체는 두렵지가 않아요. 제가 두려운 거는 저희 아이가 아빠가 곁에 없는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게 될까봐 그게 두려운 것 뿐입니다. 물론 저는 동종 전과가 없고 적당히 때리는 걸로는 감옥까지 가기는 힘들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박찬호라는 저 괴생명체를 마주치게 된다면 적당히 끝낼 자신이 도저히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며칠 전에 변호사님을 만나서 폭행으로 최대치의 판결이 나오면 혹시 감옥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지를 여쭤봤었는데요. 어디가 부러지거나 크게 잘못되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쪽으로의 생각은 접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찬호의 멘탈과 얼마 남지 않은 이미지와 수입에 최대한 타격을 줄 생각인데요. 원래 어제 업로드가 될 예정이었던 영상은 박찬호가 여태까지 저지른 망언들과 거짓말들에 대해 정리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는 박찬호의 멘탈을 박살낼 만한 팩트 폭행들과 다양한 드립, 조롱들까지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올리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올렸던 첫 번째 영상들에 달린 댓글 여론들을 좀 읽어봤습니다. 영상 초반에 달린 댓글들은 당연히 저와 저희 아내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99%였지만 알고리즘이 퍼지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또 저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댓글이 달리게 되면서 저에 대한 비판 여론 또한 상당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박찬호가 아닌 박찬호를 옹호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면 앞으로 제가 올릴 영상들은 가면 갈수록 더 매워질 거기 때문에 미리 쿠션 영상을 깔아놓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앞으로 범법만 아니면 편법까지도 써서 용호수와 그의 절친인 레드필 코리아를 잡아 돌릴 생각이라서 미리 변명 아닌 변명을 해놓는 겁니다. 제가 지금 비판을 받는 이유들을 정리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 네가 먼저 용호수에게 시비를 건 거 아니냐, 네가 자초한 거다 라는 식의 댓글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께 묻고 싶어요. 제가 박찬호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는 박찬호가 느끼기에 가관이었다는 그 방송 여러분들이 직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해당 영상에서 용호수, 용찬우, 박찬호라는 이름은 꺼내지도 않고 그냥 앞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거라면서 아침형 인간으로 나를 아이덴티파이 했다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덴티파이라는 건 용찬우라는 인물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끌어당김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가족을 들먹일 정도의 시비를 건 게 맞습니까? 아니 애초에 가족을 들먹일 정도의 시비라는 게 존재하긴 하나요? 제가 진짜로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칩시다. 그럼 저한테만 욕을 하고 저한테만 비난을 하고 저하고만 싸워야죠. 마피아도 가족과 아이까지는 안 건드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저에게 무조건적인 잘못이 있다고 쳐도 제가 정말 가족들이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잘못을 했습니까? 중간에 나서서 심판놀이 하면서 나대고 싶은 건 알겠는데 감쌀 걸 감싸세요 제발. 그리고 제가 단순히 아무 이유 없이 먼저 건드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게 박찬호는 그동안 수도 없이 우울증 환자들을 조롱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누나는 우울증 때문에 10년을 넘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대 중반부터 고통을 받았으니까 거의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모든 병이 마찬가지겠지만 집안에 우울증 환자가 한 명이 있으면 그 집안 전체가 다 고통을 겪어요. 근데 30대 중반까지도 아빠한테 고자질이나 하면서 온실속 화초처럼 자란 애송이가 틈만 나면 저희 가족이 걸린 병을 가지고 조롱을 해대는데 그런 사람을 제가 좋아할 수 있겠나요? 제가 대놓고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고 쳐도 가족이 걸린 병에 대해 망발을 짓거리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 한번 내는 게 그렇게도 잘못된 건가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박찬호를 싫어하는 이유는 우울증 때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무조건 다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걸 본인이 정말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냥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싫어할 뿐인데, 박찬호라는 인물은 방금 말한 조건들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인물입니다. 얘는 그냥 삶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전 솔직히 궁금한 적도 없었고 알기도 싫었는데 박찬호라는 인물에 대한 진실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워낙 업계에서 빌런으로 유명해가지고 지금처럼 논란이 터지기 전에도 저는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얘는 본인의 실제 인생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유튜브나 온라인상에서 본인에 대한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본인이 해보지도 않고 본인이 이뤄보지도 못한 것들에 대해 자신이 이뤄본 것처럼 설파를 하면서 구독자를 모으고 신처럼 추앙을 받으려는 꼬라지가 너무나 역겹고 추하고 가증스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앞으로 만들 영상들에서 풀게 될 거고요. 이제 저를 비판하는 분들의 두 번째 주장은 메시지에만 반박을 하면 되지 왜 인신공격을 하냐 라는 주장입니다. 이건 정말로 용호수라는 인물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소리인데요. 인신공격은 박찬호의 전매 특허입니다. 이거는 제가 박찬호에게 인신공격을 하기 훨씬 전에 박찬호가 먼저 제 미간이 넓다는 이유로 온갖 사진들을 합성해서 저를 수없이 조롱한 내용이고, 흑자헬스라는 유튜버 분한테도 흑자헬스님의 가정사를 들먹이면서 온갖 인신공격과 그분의 고인이 되신 가족까지도 건드리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가 미쳐 날뛸 때마다 사람들이 적당히 하라고 따지면 조롱은 왜 하면 안 되냐고, 한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본인은 악플이 달려도 상관없다면서 자신은 죄책감 같은 거 없다고 피해자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너희들이 문제라면서 뻔뻔하게 일갈을 하는 게 박찬호, 용호수라는 인물입니다. 그동안 흑자헬스님이 저보다 먼저 용호수와 거의 1년가량을 다투고 있는 중이셨는데요. 흑자헬스님도 용호수가 또 짧디 짧은 잘못된 지식으로 헬스 업계를 조롱하자 거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했지만, 용호수는 또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여유증 드립을 치면서 인신공격을 하고 고인이 된 흑자헬스님의 동생분까지 들먹이면서 선을 세게 넘었고, 흑자헬스님은 그 후 무려 1년 동안 합당한 수준의 사과 요청을 했지만 용호수는 뒤로는 사과를 한다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흑자헬스를 용서하고 싶다는 헛소리를 하고, 본인은 고인 모독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로 끝까지 억지를 부려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번에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저희 와이프한테 창녀 드립을 쳐놨으면서, 창녀는 너희 와이프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찔리냐? 일반론적인 이야기일 뿐이잖아 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용호수가 흑자한테 몇 번이나 사과했잖아, 흑자헬스 저거 조회수 더 빨아먹으려고 일부러 사과 안 받고 끝까지 꼬장 부리네 라는 식의 오해를 하는데, 아니 제일 중요한 고인 모독에 대한 사과를 못 들었는데 무슨 사과를 어떻게 받아주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본인 일들이 아니니까 그냥 대충 사과 받아주고 끝내, 피곤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인간들한테 똑같이 가족을 들먹이면서 패드립을 친 다음 난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거라고, 역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용호수에게 인신공격을 하는 이유는, 원래 누군가가 남을 공격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타격을 받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 그대로 그에게도 상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용호수라는 인물은 누구보다 외적인 컴플렉스가 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 거고, 코딱지만한 알량한 돈 좀 만져봤다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 없는 사람들한테 으스대고 무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이나 자산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롱을 하면서 더 많은 돈으로 찍어 누를 생각입니다. 저는 성인군자가 아니니까요. 저희 가족이 상처 입은 것에 수십 배로 돌려줄 생각인데, 그러면서도 제가 한 가지 불안한 부분은 혹시나 제 구독자분들 중에 스플래시 데미지를 맞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박찬호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신 분들, 뭐 키가 작다든지 얼굴이 크다든지 돈을 못 번다든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연애를 못하고 있다든지 성형을 많이 했다든지 그런 분들이 부디 긁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으로 용호수와 레드필 코리아에게 무슨 극딜을 박든지 간에 그건 오로지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에 한해서만 하는 공격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철없던 어린 시절을 제외하면은 그런 것들로 사람을 놀려본 적도 없고 놀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제가 욕먹기 싫어서 지금 부랴부랴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로 2022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20대 남성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본인이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남들 앞에서 움츠러든다는 겁니다. 굳이 여자 앞에서만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같은 남자들을 보면서도 움츠러들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혀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 때문에 본능적으로 오로지 1등만이 의미가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평균적인 수준에 맞춰서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슈퍼카를 타는 재벌 2세들이나 성공한 스타트업 CEO들이랑 자신을 비교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도 김종국 같은 사람의 몸을 보면서 자신의 몸을 비교해서 자괴감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도 타고난 천재들이랑 자신을 비교해서 항상 본인들의 자존감을 밑도 끝도 없이 깎아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자신감들이 안 나오고 찌질찌질하게 구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맨날 뭐 어디 이상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개막장 김치녀들 이야기만 보고 무슨 모든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남자 하나 잘 물어가지고 인생 역전을 꿈꾸는 그런 괴물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정신 나간 여자들도 분명히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현실 파악, 주제 파악을 못하는 여자들은 여러분들 쪽에서 먼저 걸으셔야지 왜 그런 여자들의 기준에 본인들을 억지로 맞추려고 해서 불행한 길을 걸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절대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막 DM이나 이메일로 연애 고민을 하시는 남성분들을 보면 제가 지금 이직 준비 중이라, 취업 준비생이라, 직업이 별로 안 좋아서 공부를 하는 중이라 여자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이런 류의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요. 30살 넘어서까지 이직 준비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흔해 빠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돈을 못 벌어서 저 여자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학생이라서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라는 불안함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상태로 여성들을 대하면 당연히 상대는 여러분들이 풍기는 그 소심함과 찌질함을 느끼고 점점 더 멀어지기밖에 안 할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20대에는 뭐 특별한 거를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저는 20대 때는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기고, 돈은 30대부터 차츰 벌리기 시작해서 40대가 되고서야 재산이라고 할 수준의 자산을 형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굳이 막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오로지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인생에서 반드시 멀리해야 되는 것들, 첫 번째는요, 세상의 잣대로 타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본인보다 돈이 더 많은 남자, 본인보다 더 잘생긴 남자 앞에서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나는 나만의 길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라고요.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남자가 타인이나 어떤 외부적인 압력들에 의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여자도 그걸 보고 덩달아서 불안해지고 더 나은 남자를 찾아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 여유 있고 강인한 멘탈을 소유하셔야만 됩니다. 여유 있는 남자들이 인기가 많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영향받지 않는 남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꾸역꾸역 여자친구를 어찌어찌 사귄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그 예쁜 여자친구는 지금 당장은 여러분의 곁에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보다 더욱더 강한 멘탈과 자존감을 지닌 남성을 보면서 강한 매력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멘탈을 갖는다는 게 말이 쉽지, 어떻게 해야 그런 멘탈을 갖는 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부터가 본인보다 돈을 못 버는 사람들, 그리고 본인보다 얼굴이 못생긴 사람들을, 그리고 또 뭐 기타 여러분보다 못한 부분들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멘탈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웃긴 부분이 뭐냐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는 거는 못 견뎌 하면서도 또 그렇게 상처를 받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보다 못난 사람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그 사람을 또 자기가 당한 대로 더욱더 무시를 해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면 매력적이지 못한 남자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부터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진흙탕 같은 리그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오셔야만 돼요.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이 무슨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든 서울대를 나오든 얼굴이 존잘이든 뭐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절대로 앞으로 만나게 될 본인들의 여자친구한테 최고의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챕터 1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외모나 피지컬, 학력, 금전적인 부분 같은 요소들은 여자가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여러분과 다른 남성들을 비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수치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우열을 가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요소들에만 매몰돼서 여성에게 어필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핵심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키워야만 여성이 여러분들한테 미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친구들 중에 제일 잘생겼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못생긴 남자들을 보면서 저 오징어 새끼들 좀 보라고, 성형이라도 하지 나는 저딴 얼굴로는 못 산다고, 개 못생겼다고 하면서 막 무시를 해가지고 본인의 가치 어필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본인이 스스로가 룰을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존잘 연예인을 데리고 오면 여러분들은 바로 쭈구리 오징어가 돼서 병신같이 생겼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자한테는 무조건 내 남자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최고여야 되는데, 여러분은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그런 남자들이 등장을 하는 순간 자동으로 패배자가 되는 거죠. 절대로 그 사람들과 여러분이 동등해지는 날은 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매력 요소들을 아무리 열심히 키우게 된다고 해도 말이죠. 외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나와서 다른 대학교에 다니는 남자들을 보면서 저 무식한 새끼들 좀 보라고, 저딴 대학도 대학이라고 다니냐고 무시를 하면, 여러분의 앞에 하버드 나온 남자가 나타나면 그냥 바로 입을 닥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연봉이 1억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남자는 역시 무조건 능력이라고 부심을 부리게 되면 연봉이 2억인 남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뺏어가더라도 할 말이 없어서 깨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이 굉장히 편협하고 비겁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와 타인의 가장 취약한 분야를 어떻게든 비교를 하면서 상대를 깎아내리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학벌만 좋고 돈을 못 버는 경우에는 백만장자 고졸을 보면서 저 새끼들은 무식한 고졸 새끼들이라면서 교양이 없는 장사꾼들이라는 말로 멸시와 조롱을 하고, 돈은 많이 버는데 학력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학력이 좋은 사람을 보면서 저 새끼들은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하냐고, 돈도 없는 거지 새끼들이라면서 똑같이 멸시와 조롱을 하고, 돈도 없고 학벌도 안 되지만 얼굴이 잘생긴 사람들은 그 둘을 보면서 저 새끼들은 돈만 많고 학벌만 좋지 존나 못생긴 오징어 새끼들이라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돈도 없고 학벌도 안 되고 얼굴도 못생긴 사람은 그들을 보면서 저 병신들 맞짱 뜨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약골 새끼들이 깝치고 다닌다면서 또다시 무시를 하곤 해요. 그리고 또 이제 키가 큰 남자는 키로 부심을 부릴 거고, 어깨가 넓은 남자는 어깨로 부심을 부릴 거고, 집안이 좋은 남자는 집안으로 부심을 부릴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학벌이 좋은 남자는 그 사람을 학벌로 까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병신 같은 진흙탕 싸움은 절대로 끝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프레임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룰에 맞춰서 맞서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달리기 시합을 하자는 토끼의 도발에 넘어간 거북이는 용기 있고 뚝심 있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아둔하고 멍청한 선택을 한 거예요. 거북이는 토끼가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했으면 멍청하게 거기에 응할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수영 시합을 하자고 룰을 바꿨어야 되는 겁니다. 거북이는 절대로 달리기로 토끼를 이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물속에서 자유롭게 수영이나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욕망과 경쟁이라는 건 마음먹기 나름인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건데,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어떤 삶을 원하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스스로 답을 찾고 스스로 정의를 내려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정답이라면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서 말리시면 안 돼요. 그냥 자신만의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대라는 나이는 그 자신만의 인생의 해답을 찾아서 목표를 세우고 준비를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평생 동안을 남들의 프레임 속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휘둘리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70억이라는 인구의 숫자만큼이나 아주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존재를 해요. 어떤 게 더 나은 삶인지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성향과 취향을 탐구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는 게 전부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20대 때 무슨 족같은 인스타그램 SNS질이나 하면서 남들한테 보여지기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릴 때 그런 자신만의 가치관 같은 것들을 만들지 못하고 오로지 남들과 비교하는 획일화된 삶을 추구하기만 해서 개성있고 매력적이고 차별성 있는 남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천성이 게으르고 가만히 누워서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하는 것만 좋아하는 오리지널 한양 스타일이에요.
그냥 누워서 머릿속으로 만리장성도 쌓았다가 에펠탑도 지었다가 태양계도 그려봤다가 그럴 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틈새라면이고요. 수백만원짜리 와인보다 2,500원짜리 캔맥주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가 더 맛있고 호텔에서 먹는 중식보다 짜파게티가 더 맛있어요. 같은 돈으로 외제차를 살 수도 있었지만 국산차가 더 예뻐 보여서 국산차를 샀습니다. 게임을 누구보다 좋아하기는 하지만 공략집 같은 거는 보지도 않아요. 뭐가 인기 캐릭터인지 뭐가 비주류 캐릭터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캐릭터를 선택해서 제가 찍고 싶은 대로 스킬을 찍고 누구보다 재밌게 게임을 즐겨요. 그리고 저는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2배, 3배까지도 돈을 쓸어 담을 수가 있지만 그냥 이만하면 됐다 싶어서 이제는 그렇게 남들처럼 악착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지 마세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리그에 합류를 해서 남들이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판단하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본인들만의 굳건한 가치관을 세우시고 그렇게 본인들만의 견고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성을 데리고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성도 세상의 온갖 피곤한 압력들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멘탈과 프레임만 굳건하게 유지가 된다면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맞춰서 살다가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무슨 돈이나 어떤 물질 같은 것들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느냐는 무슨 힐링 멘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당연히 벌어야 돼요. 근데 본인의 기준에서 본인이 필요한 만큼만 벌면 되는 거지 남들한테 과시를 하려고 남들보다 돈을 못 벌면 무시를 당하니까 남들이 다 좋다는 거는 나도 무조건 다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만 남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남들한테 당당하고 떳떳해지기 위해서 남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맞춰지기 위해서 돈을 벌면 그렇게 아득바득 돈을 버는 데에 성공을 해봤자 이제 그때부터는 2차전이 시작될 뿐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된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고 무시를 당하게 될 거고 그렇다고 대학원을 가면 학력 세탁한다면서 무시를 당하게 될 거고 해외에 나가서 MBA를 따고 오면 MBA 그거 돈만 내면 다 따는 거라면서 무시를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 돈만 벌면 다 될 것 같죠? 여러분들이 자수성가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금수저들이 세상 천지에 깔려 있을 겁니다. 재산이 그들보다 많고 적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근본이 천하다고 교양이 부족하다고 격이 떨어지네 어쩌네 하면서 절대로 자신들의 리그에 여러분들을 끼워주지 않을 거예요. 저라고 뭐 공격을 안 당해가지고 이렇게나 세상 편한 소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만큼이나 구독자 대비 인터넷에서 조리돌림을 많이 당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참 힘들 거예요. 물론 저도 과거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멘탈이 이랬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저는 정말로 이제는 정신승리 아니고 제 모든 것들을 다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저보다 돈이 많다는 이유로 돈으로 저를 깔아뭉개려고 하고 저보다 학벌이 좋다는 이유로 저를 학벌로 찍어 누르려고 하고 유튜버는 근본 없는 직업이라고 하면서 저의 직업을 무시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보면 패배감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불쌍하기만 합니다. 화도 안 나요. 왜냐하면 저는 진심으로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딘가가 굉장히 많이 결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정말로 인생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려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로 자산이 수백억씩 있거나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우울증약 달고 살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성공한 인생의 기준을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정신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두고 판단을 하지 돈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 학벌, 지방 같은 것들로 성공의 기준을 잡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제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친구는 재산이 수십억이 있는 친구도 아니고 미스코리아랑 결혼을 한 친구도 아니고 일주일에 여자를 15번씩 바꿔가면서 만나는 연예인 친구도 아니고 서울대를 나온 금수저 친구도 아니에요. 그냥 학벌은 고졸에다가 출장 인테리어 일하면서 참한 와이프랑 맞벌이 하면서 한 달에 4,500만원씩 벌어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작은 빌라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가지고 알콩달콩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진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친구입니다. 차도 그냥 소울 타고 다니는데 그 친구를 보고 나서 막 제가 아는 대표님들 슈퍼카를 몇 대씩 끌고 다니고 강남 으리으리한 집에 살면서 와이프는 호스트바 다니고 본인은 맨날 룸살롱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꼭 앞서서 말씀드린 예시들처럼 돈이나 지위로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합니다. 결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진 결핍을 타인을 깎아내리는 행위로 채우는 일이 없으시길 바래요. 세상의 잣대로 아니면 내가 정한 잣대로 남을 함부로 무시하고 깎아내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멘탈을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나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신이 1000만 원을 번다는 이유로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1억 원을 버는 사람 앞에서 자동으로 족밥이 되는 거고, 그 1억 원을 버는 사람들도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을 보고 무시를 한다면 10억 원을 버는 사람 앞에서는 자동으로 족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존나 최고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사는 거랑 남을 무시하는 거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내가 가진 무언가를 갖지 못한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짓밟아야만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그 자체로 위대하듯이 타인 또한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리스펙 해줄 때 본인의 가치도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결코 꿀리지 않고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항상 세상의 잣대와 타인의 관점에 의존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영혼과 정신이 빈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주관 하나도 제대로 갖기가 어렵고 남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면 스스로를 의심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나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그게 진짜로 여자들이 원하는 멋진 남자인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내면 안에서 스스로 끄집어낼 수가 없다면 평생 외부에 휘둘리면서 사는 수밖에 없고, 그런 나약한 정신 상태를 가진 남성을 자신의 운명의 상대로 여기는 여성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의 내용이 제 가치관을 정말 그대로 녹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앞으로 용호수나 레드필 코리아에 대해서 그 어떤 종류의 조롱과 멸시와 공격을 퍼붓더라도 그거는 그들의 천박한 방식대로 그들에게만 집중 타격을 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분들께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부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충분히 쿠션을 깔아놨기 때문에 다음 영상부터는 원래 기획했던 대로 본격적인 극딜을 박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